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여서 다녔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세금은 부과만 하면 끝나는 걸로 착각하면 큰일이라고. 이런 그 경제 이슈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 절대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오히려 부작용만 나오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2028년도에 총선을 지방선거 끝난 다음 날, 그때 제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여쭤봤었어요. 1년 보시니까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1년을 동안을 평가를 하라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그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예. 특별하게 또 무슨 뭐 잘한 것도 없고 그래요. 뭐 한 점수를 주면은 뭐 어떻게 줘야 되나요? 아니 무난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새 또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래도 취임해가지고서 무난하게 1년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반부 대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면서 뭐 끄집어낸 이슈들이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식으로 지지도가 자꾸 하락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해서 4주 연속 하락해가지고 43.3%, 이게 취임 후 최저치인데 부동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게 이렇게 좀 연결이 됐다. 아니 그 당연한 거죠. 중앙정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했느냐. 그 요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와 관련돼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 세제 관련 메시지 내는 거를 좀 우려하셨어요. 네, 그런데 나는 가급적이면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뭐 본인들은 무슨 자신이 있는지 계속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가서 오세훈 시장에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나는 해줬다고 봐요. 부동산과 세금과 관련된 지역에서 사실은 오세훈 후보한테 표를 많이 줘가지고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거라 이런 얘기예요.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라 자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만 점점 상실한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은 모든 경제 변수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 뭐가 금방 해결될지 알고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근데 묘하게도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 부동산 문제를 갖다가 토론회로 해결할 수 있는 발상이 나는 기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과거 정권에서부터 쭉 한번 검토를 해보면은 거기에서 답이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 문제가 지금 한 뭐 핫 이슈가 돼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무슨 투기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발상을 하는 이상은 문제 풀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서울의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좀 발전하면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그 수요를 갖다가 공급이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니까 가격이 인상이 된 건데 그 가격 인상을 마치 무슨 투기가 성행해가지고 가격이 인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진단부터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럼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금 세제 개편은 발표됐는데.
아니 나는 예.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권고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와 정치와의 관계를 좀 제대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정치의 관계.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2028년도에 총선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그 세금의 부과라는 것이 내년도에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총선에 그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것을 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서 모든 걸 하라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총선에 잘못돼 가지고서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이미 때가 늦어서 소용이 없어요. 이건 철저하게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경험해 본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까지 무슨 부동산이니 세금이니 뭐 이런 걸 하는 걸 볼 것 같으면 재현이 안 된다고 보장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 위원장님 근데 총선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그런 거를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고 꼭 해야 될 일은 하겠다. 만약에 이런 입장이면 어떡하죠? 아니 그거는 예. 그거는 정치인이 헐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패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위원장님 대통령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헐소리가 아니에요.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세제를 얘기하다가 또 최근에 와서는 갑작스럽게 또 무슨 세제 뭐 조세 형평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또 비교해 가지고 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세금은 부과하면 그 세금 자체에 대한 반작용이 난다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서 세금 문제를 생각하는데, 세금은 부과만 하면 끝나는 걸로 착각하면 큰일이라고. 부동산 문제가 뭐 이 정권뿐만 아니라 뭐 전 정권, 전전 정권, 정권마다 정말 다루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예.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수요에 부족하고. 비해서 모자라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공급을 늘린다고 그래가지고 예. 조금이라도 무슨 공지가 있으면 거기다 잡아치다 오는데, 도시가 도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일정한 부분에 여유 있는 토지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집만 지면 안 되고. 전부 다 집만 져가지고서 그 도시가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공급 대책이 안 그래도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뭐 유유부지에 다 짓는다고 이게 답은 아니다. 공급이 충분하냐면 그렇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어떻게 돌파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좀 깊이 생각하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제 그 평가를 여쭤봤더니 부동산 얘기로 지금까지 부동산이 지금 제일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문제가 있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부동산뿐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요새는 조금 그러니까 언급이 뭐, 덜하긴 하지만 예.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으니까 대통령을 보장하는 정책시장이라는 사람이 ETF라는 하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또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변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 같은 건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의 조직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는데요. 거기서 정부가 자꾸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 같으면 주식시장에 혼란만 가져오는 거지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주식시장의 발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달 동안에 무슨 주가가 뭐 1만이 온다 이랬죠. 거의 1만 만 시대도. 가까이 갔다가 예. 지금 6천 얼마로 지금 내려와 있는 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와 있죠. 낙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증권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하게 된 그런 상황에 간 거 아니에요. 부동산 또 이 주식시장 이런 그 경제 이슈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 나는 대통령은 참 절대적으로 경제 변수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현명한 자세다. 그래도 이재명 정부에 아직 조금 이렇게 좋은 평가 그래도 이렇게 좋게 보시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이재명 정부가 출발해가지고서 나라 장래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랐던 사람이에요. 네, 정말 그러셨어요. 예. 4,755조의 뭐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는 거 보고서 아 이게 저 양반도 뭘 잘못 판단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때 그걸 계기로. 더군다나 최근에 막아서 부동산 뭐 이 세제 이런 문제와 가지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는 걸 갖다가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은 밑에 소위 행정 관료들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세제를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운영하던 재경부의 기재부의 세제실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세제를 내는 것이 자기네들 판단에 옳아서 내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렸어요. 대통령의 메시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은 뭐 행정관료야 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세금을 갖다가 자꾸 얘기를 했는데 예. 내가 보기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전문가도 아니에요. 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세금에 대한 조언을 난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조언을 받아가지고서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점점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유세 문제 무슨 뭐 고가면은 예. 세금을 많이 물려야 된다 뭐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것도 종합부동산세를 가하겠다는 나는 이런 얘기는 상식 이하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기재부에 있는 세제실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안을 제출했다고 난 생각하지 않는데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또 그 세제실 이걸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국민들로부터의 저항이 생기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이 말이죠. 경제 변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하면은 그게 오히려 부작용만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세제 개편 이거 이대로 이렇게 그대로 고가 아니고 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했거든요. 시작은 누가 했는데 그 결과를 놓고서 또 딴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내가 보기에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은 세제실에서 그러한 소위 세제 개편안을 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형사소송법 개정돼서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는 사실 폐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더 높았음에도 이런 결론으로 이제 났는데 이 상황은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민의 의결을 걸어서 공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또 뭐 그거 뭐 잘못된 게 있으면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전에 그러한 문제를 좀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했어야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세제 문제하고도 똑같아요. 일단 해놓고 예. 수정할게 이런 모습이 별로 신뢰를 못 준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 거죠. 그 국민이 자꾸 불신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께서 뭐를 제대로 알고서 얘기를 하신 건지 그냥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조언을 받고 그 말을 한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가급적이면은 줄이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SNS뿐만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도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이고 뭐를 참 부지런히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으나 그러나 이 정치라는 것은 의지와 힘만 가지고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무슨 관심을 갖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면은 내가 보기에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성공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는 말은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대통령을 모셔봤지만 내가 대통령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대통령 자신이 확신을 갖고 제대로 모르시는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말이야.
아무튼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예. 예, 예. 또 날 바람 조금 더 시원해지면 또 모실게요, 위원장님. 예,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